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이머징 테크놀로지 리드 솔루션즈 아키텍트를 맡고 있는 김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세션은 게임 개발에 적용해보자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이라고 토픽을 정했는데요. 아마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는 게임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산업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 근데 게임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들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을 꼭 어떤 특정한 그 게임의 기능이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다른 피처 이런 부분에다 적용한다기보다는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비즈니스적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 사례 같은 것들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들은 고객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들어 놨죠. 또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이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약간 AWS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잘 나가는 게임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 여러 가지 게임을 만드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컨텐츠 게임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잘 나가는 게임 회사라고 정하고 게임 회사 내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어댑션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게임 회사는 상당히 자유스럽죠.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래픽 하시는 분들, 기획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이제 협업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모든 업무에 인공지능을 적용하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또 그런 분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가 훨씬 더 아직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한번 그 게임에 대해서 인공지능 적용을 좀 논의해 보는 것처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알파스타라고 나와 있긴 한데요. 사실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알파고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화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던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끌어모은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잘 아시는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사람과 이제 배틀을 하는 그런 시연을 보여준 적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 게임을 인공지능과 사람과의 대결을 통해 가지고 어떤 흥미라든가 기술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겠지만 실제 게임 내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게임 내에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생각해 보시기에 우리가 게임에 인공지능을 지금 적용하고 있을까? 적용하고 있다면 어떤 분야를 적용하고 있을까? 또는 우리가 새로운 곳에 이렇게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이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디스커션을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좋을 것 같아. 뭔가 새롭고 그다음에 머신러닝, 기계학습 다양한 얘기들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해가지고 게임을 개발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 어떤 기계학습을 통한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넣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 내에 이제 다양한 분들이 좀 조사를 시작해 봤습니다. AI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클라우드를 접해 보셨고 그다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게임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그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API라는 걸 이용해서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어렵게도 느껴지겠지만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AI 관련되는 서비스들을 미리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크레덴셜 정보, 그다음에 권한이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AI 서비스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고요. 또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또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에서 봤을 때는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사용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지금 이렇게 AI 서비스도 있고 그다음에 ML 서비스 존재를 하고 밑에는 프레임워크나 인프라스트럭처하고 되어 있는데 각각의 고객분들의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어떤 레벨이랄까요? 그다음에 사용처에 따라서 저렇게 3개 단계로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는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근데 앞에서 볼 부분들은 사실 제일 위에 있는 AI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보시게 되면 비전, 스피치, 랭귀지, 챗봇, 그다음에 포캐스팅, 레코멘데이션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로 나눠져 있고요. 그 안에도 다양한 서비스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AI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 고객분들이 내가 인공지능을 잘 모르지만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연구를 하고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기능들을 다 구현해서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이 사용되는 그런 언어에 대한 부분, 이미지에 대한 부분, 비디오에 대한 부분, 뭐 추천이라든가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미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매니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게 아마존 웹 서비스의 AI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개발하시는 분들은 개발 문서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블로그나 샘플 코드를 보신 다음에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게임 내에서 이런 서비스를 쉽게 말해서 호출을 하고 응답을 받아서 그 결과를 게임 내에 적용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겠죠. 따라서 시간과 노력, 그 다음에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적인 난리지가 없더라도 굉장히 쉽게 어답션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서비스를 좀 소개시켜 드리면요. 트랜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뭐 말 그대로 뭐 번역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뭐 게임을 런치할 때 이제 뭐 그 국가 내에서만 런치할 수도 있겠지만 글로벌하게 런치를 할 수도 있겠죠.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언어를 지원해야 되고요. 그런 언어를 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공수가 들어가겠죠. 게임 내 여러 가지 텍스트를 그 해당하는 국가에 맞도록 변경해야 되는 그런 번역하는 작업도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예를 들어서 채팅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다른 언어를 쓰는 사용자들이 본인들의 언어를 사용했을 때 그거를 번역해 주는 그런 서비스 같은 것들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구현한다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지만 이거를 AI 서비스 중에 트랜슬레이트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해당하는 텍스트를 내가 원하는 언어로 타겟을 해서 API 콜을 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서비스에서 내가 원하는 변경된 언어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아키텍처를 보시게 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게임을 만약에 모바일 앱에서 이제 모바일 게임을 이제 실행한다고 하면 내가 텍스트 번역이 필요했을 때는 트랜슬레이트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언어로 변경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뭐 폴리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음성 언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그런 API 콜과 리스폰스를 받는 작업 하나만 가지고도 실제 번역 서비스를 게임 내에 어답션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코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 코드 하나 가지고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바로 변형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줄 안 되는 코드로 실제 나는 트랜슬레이트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레코니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면 얼굴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용자인지 뭐 아이디를 체크할 때 사용자에 대한 어떤 얼굴에 대한 정보를 인식해서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가 좀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미지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게 뭐 게임 내 유저의 어떤 프로파일에 올라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게임 내 소실에 어떤 뭐 이미지가 공유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슈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제 레코니션을 이용해서 이런 이미지를 모더나이션 하는데 굉장히 쉽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게임 내에서 직접 올리는 컨텐츠에 대한 이미지 같은 것들을 실제 레코니션에다가 올려가지고 문제가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공유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서 게임 내에서 훨씬 더 좀 자연스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꼭 문제가 되는 어떤 이미지에 대한 디텍션뿐만이 아니라 고객분들이 원하실 경우에는 커스텀 레이블 같은 기능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 얘기 뭐냐면 내가 게임 내에서 특정 이미지가 공유될 때 그 이미지 내에 있던 어떤 디텍트할 수 있는 오브젝트가 무엇인지를 알아낼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데이터로 쌓아서 분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기능이 게임 내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레코니션을 이용해서 쉽게 구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 심플 스토리 서비스라는 그 스토리 서비스 이미지를 올리게 되고 해당하는 이미지를 레코니션에 보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몇 가지 단계를 통해 가지고 게임 내에 해당하는 그런 이미지 레코니션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는 이제 조금 뭐 올드 패션한 게임이 나왔죠. 그래서 옛날 게임이긴 합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폴리라는 서비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음성 안내가 나오게 되는데 저희 폴리를 이용해서 실제 AI를 통해서 그런 음성 안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게임 내에서도 이제 음성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뭐 굉장히 뭐 대작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성우를 이렇게 고용을 해서 직접 여러 가지 보이스를 레코딩할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테스트를 해본다거나 그다음에 우리는 뭐 그 정도 레벨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텍스트를 읽어주는 어떤 수준의 어떤 기능을 게임에 넣고 싶다고 한다면 폴리를 이용해서 API 콜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음성 데이터를 받아서 게임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음성 데이터 같은 경우는 조그만 트위킹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톤이라든가 스피드를 또 변형할 수 있게 되는데 폴리 내에서도 약간 그런 기능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게끔 보이스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이 언어들은 지금 계속 추가가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거는 지금 2020년 9월에 지원하는 다양한 언어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사실 시에라요. 코맨드 라인 같은 경우에서 이용해서 이제 API 콜을 할 수도 있게 되는데 내가 필요한 텍스트, 그다음에 내가 필요한 보이스 이런 것들 몇 가지 정해주게 되면은 해당하는 음성 파일이 바로 리스폰스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걸 바로 게임에서 어답션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분위기 파악만 해도 90% 성공한다라고 제가 뭐 이미지를 하나 넣었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유저가 상당히 디맨딩하죠. 유저에 대해서 니즈를 파악을 확실히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게임에 잘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저의 어떤 니즈나 템퍼러처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AI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러면 컴프렌드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텍스트에서 고객이 생각한 어떤 감정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뭐 어떤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갖다가 뽑아내서 그걸 데이터화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 내에서 여러 가지 텍스트가 생길 수가 있겠죠. 뭐 게임 내 채팅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커스터머 서포트 같은 데 가게 되면 고객분들이 뭐 불만이 있다면 그런 데 올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게임을 런치했다라고 하면 그 게임들에 대한 어떤 리뷰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실제 이 게임이 굉장히 뭐 성공적인지 사람들의 어떤 불만은 없는지 이슈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트래킹하고 그런 것도 분석해 볼 수 있는 게 컴프렌드라는 서비스가 지원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용자가 있다라고 하면 저런 데이터들이 하루에도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될 거고요. 그걸 사람이 일일이 앉아서 뭐 분석을 하고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해서 그런 것들을 뭐 픽스하고 하는 것들 일련의 과정들을 굉장히 쉽게 줄일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는 아키텍처 같은 경우도 게임 내에서 올라오는 그런 여러 가지 로그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요. 그걸 컴프렌드로 보내가지고 컴프렌드로부터 내가 원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그걸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뽑아내가지고 뭐 게임을 기획하는 팀이든 개발팀이든 그다음에 또 매니지먼트든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을 트래킹을 하고 게임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컴프렌드가 가지는 또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예제 같은 경우는 게임에 대한 리뷰예요. 그래서 게임에 대한 리뷰를 올린 텍스트를 컴프렌드로 API로 그냥 보내주게 되는 거죠. 여기 텍스트를 갖다가 분석해 주세요라고 보내게 되면은 컴프렌드 그 텍스트를 분석을 하고 이게 포지티브인지 뭐 네거티브인지 그다음에 뉴트럴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바로 응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제 같은 경우는 사실 95%뭐 포지티브, 컨피던스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리뷰가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게임을 런치한 회사에서는 글로벌하게 돌아가는 뭐 소셜에 있는 여러 가지 리뷰 피드백 같은 걸 모아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 게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호의적으로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빠르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어디끼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뭐 게임에서 채팅을 지원하는 거는 뭐 어려운 기능은 아니죠. 그 게임 내에서 무수히 많은 이제 채팅을 뭐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데 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게임 개발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실제 그 컴프렌드를 통해 가지고 게임 채팅 로그를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 그걸 분석을 해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채팅의 내용은 뭔가 버그에 관련된 거다. 또는 이 채팅의 내용은 해킹에 관련된 거다. 또는 이 채팅의 내용은 유저 불만에 대한 것들이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카테고라이즈를 하고 거기에 쌓여있는 로그를 분석을 하게 되면은 개발팀은 버그나 해킹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서 픽스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기획이나 CS팀 같은 경우에는 또 불만들을 캐치업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또 게임 내에 반영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전 단순하게 몇 가지 서비스의 연결만으로 그러한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런 걸 자동화해서 이렇게 얼러트를 만들어가지고 알려줄 수도 있겠죠. 또는 자동화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쌓아서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경우에는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추천 기능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바일 앱에서 뭐 쇼핑을 하든 그다음에 뭐 어디 뭐 인터넷 사이트에 쇼핑을 해서 들어가든 거기에서 항상 추천 메뉴가 뜨게 되죠. 그리고 내가 거기서 구매한 이력이 있다거나 또는 굉장히 큰 이커머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정확도가 높은 추천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을 제안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아이템을 살 수 있게끔 독려를 하게 되죠. 게임 내에서도 사실 뭐 많은 아이템들이 구매가 됩니다. 저도 게임을 하는데요. 그럼 거기 이제 매일매일 그 바뀌는 아이템들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매일매일 구매를 하느냐? 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구매하기 원하는 아이템이 나타났을 때는 어느 정도 제가 구매할 이제 여지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이 나타나는 확률을 높이는 것이 사실 게임 내에서는 비즈니스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실제 이러한 그 추천 기능은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라는 서비스가 있고 이건 뭐냐면 고객분들이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추천 관련되는 기능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의 서비스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마존 퍼스널라이즈 이런 것들 검색을 하시고 예제 같은 걸 찾아보시면 굉장히 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쌓아두고요.
그다음에 그 쌓아둔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만들려고 시킨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가 있을 걸 입력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추천 데이터를 바로 응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사용자에 맞는 아이템들을 제안을 하게 된다면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거고요. 그건 역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 어떤 패키지라든가 아이템을 제안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다른 게임 내 변화라든가 유저의 어떤 다른 정보가 바뀌었을 때 거기에 맞는 또 아이템을 선택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키텍처 자체도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AI 서비스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넣고 응답을 받아서 거기에 반영해서 실제 상점 같은 걸 운영할 수가 있게 되겠죠. 부드라는 게임사는 사실 굉장히 큰 이제 약간 좀 캐주얼한 모바일 게임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 유스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4억 명의 MAU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많은 게임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퍼스널라이즈한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 15% 이상의 어떤 리텐션 레이트를 높였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개발팀 입장에서 추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리소스를 많이 넣을 필요가 없겠죠. API를 이용해서 바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ML 서비스 관련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작은 스타트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앞에서 보신 잘 나가는 게임 회사처럼 우리가 인공지능을 많이 적용하고 있지 않지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AI 서비스를 알아봤다고 하면은 뒤에서는 그 외에 좀 다른 분야에 우리가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순수하게 뭐 AI 서비스만 쓰는 게 아니라 게임을 개발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단계에서도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게임 회사 내 직원들이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AI 매치메이킹입니다. 그래서 실제 유저들이 요즘에 인터넷 공간에서 여러 팀들이 모여서 또는 개인이 붙어서 이제 게임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 대 사람이 실제 매치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이제 뭐 프로그래밍에 따라서 어떤 매치메이킹 알고리즘이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 일어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비슷한 레벨이라던가 비슷한 스탯이라던가 그다음에 그런 것들 이용해서 이제 매치메이킹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도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런 로직에 의해서 비슷한 수준의 어떤 게임 유저를 갖다 매칭시키는 게 아니라 뭐 스킷이라든가 그다음에 팀이 짜졌을 때 어떤 뭐 게임의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 데이터 포인트를 매저해서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링에 맞춰서 매치메이킹을 하게 되면 실제 게임 유저 입장에서는 전과 다른 또 다른 익스피리언스를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AI를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AI 매치메이킹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용자들은 전에는 항상 비슷한 어떤 유저들과 만나서 게임을 했다라고 하면 또 전혀 다른 유저 하지만 더 재밌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유저들을 만나서 같이 협업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서로 상대가 돼서 또 게임을 싸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비즈니스 유스 케이스가 될 수 있고 기능의 유스 케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는 이제 AI 게임 QA 테스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임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게임을 개발하시면서 여러 번의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뭐 베타 테스트라는 것도 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게임 회사 내에서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프로그래밍을 통해 가지고 이제 봇을 만들어서 QA 테스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사람들을 한 번에 동원할 수 없기 때문에 봇을 통해 가지고 뭐 수백 수천 유저를 생성을 해서 게임을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 봇들 같은 경우에 이제 몇 가지 정해진 그 케이스에 맞춰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오게 될 거예요. 따라서 그 게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패턴의 그 테스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 더미봇을 이용하게 되면은 제한적인 시나리오에 맞춰서 게임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해당하는 봇이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의 그런 액션을 취해서 게임 내 어떤 그 퀄리티랄까요?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그런 기능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더미봇이 좀 더 이제 스마트한 AI 봇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그 봇을 이용해서 게임을 다양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게임의 어떤 QA 할 때마다 적용할 수 있는 게 하나의 큰 아이디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게임에 숨겨져 있는 어떤 엣지 케이스 같은 걸 찾을 수도 있겠죠. 숨겨진 문제를 찾을 수가 있을 거고 기존에 테스트하지 못했던 시나리오 같은 것들도 다양하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실제 QA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가 어떤 리소스 같은 것들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입장에서도 게임을 개발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AI NPC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NPC는 게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캐릭터죠. 단순하게는 뭐 단순한 어떤 업무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NPC들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게임 내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보스를 만났다라고 하면 보스도 NPC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용자들과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끔 하게 되는데 실제 NPC는 어느 정도 그 정해진 시나리오 내에서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상점 앞에서 상점 주인을 만나면 항상 비슷한 인사를 하죠. 몇 가지 패턴에 맞는 인사를 하게 되고 주어진 업무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실제 그 몇 가지 스테이트 내에서 실제 보시 행동하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보통 부르게 되는데 그 안에서만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게임을 오래 하다 보면 항상 비슷하게 보이는 답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 여러 가지 실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보스 같은 캐릭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하다 보면 패턴을 익히게 되죠. 그래서 이쯤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게임을 하게 되면서 게임에 대한 어떤 흥미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낮아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머신러닝을 적용을 하게 되면요, 각각의 NPC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헤이비어나 그런 패턴들을 다양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NPC 같은 경우는 5가지 정도의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5가지 자체도 계속적으로 바뀌게 할 수도 있겠죠. 또는 그 사용자의 여러 가지 데이터, 히스토리컬 데이터, 프로파일, 뭐 그다음에 최근 게임 정보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해당하는 NPC가 다른 비헤이비어를 보이게끔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즐겨하는 그런 FPS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슈팅 게임인데 그 게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NPC들이 똑똑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다른 스킬셋을 착용하고 있다던가 그다음에 제가 다른 패턴의 공격을 보이게 되면은 NPC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캐릭터가 있을 때 그 캐릭터 중에 이제 저를 먼저 공격하는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똑똑하게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AI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게임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게임이 더 재밌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때문에 새로 또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게임을 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게임 자체가 더 재밌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의 다양성, 게임 내의 재미, 유저에 대한 어떤 리텐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NPC에다가 AR 적용한다면 훨씬 더 많은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게임 레벨링이죠. 게임에는 이제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싱글 플레이어, 뭐 솔로 플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고 게임을 익숙한 정도에 따라서 이제 난이도를 조정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이지, 노멀, 하드, 뭐 헬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헬 정도 되면은 정말 이제 그 게임을 오래 한 사람들, 흔히 말하는 고인물들이 게임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게임에 익숙해질수록 그 난이도가 정해져 있는 난이도에 적응할수록 사실 게임에 대한 재미는 많이 반감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패턴으로 플레이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레벨링이나 난이도에 대한 부분도 머신러닝을 적용하게 되면 그 유저에 맞는 새로운 그런 난이도를 제안을 함으로써 게임 유저가 그 게임을 즐겁게 계속 즐길 수 있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또 게임에 대한 어떤 리텐션 부분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레벨링이라든가 난이도 조정에도 머신러닝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내 이상 탐지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인공지능 적용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알라이티스 게임이라 써 있는데 뭐 해커 입장에서는 저렇게 어뷰징이 쉽고 해킹이 좋은 게임들은 쉬운 게임들은 즐거워하겠죠. 하지만 실제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또 그다음에 또 선하게 게임을 즐기는 게임저 입장에서 저런 부분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게임의 재미를 떨어뜨리고요. 그다음에 유저들이 게임을 떠나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게임을 공들여 만든 게임 회사의 비즈니스의 임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데 저런 걸 이제 이용하는 그런 흔히 말하는 이제 어뷰저나 해커분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도 많이 개발을 하겠죠. 그래서 또 새로운 것들이 어떤 트릭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캐치해서 게임에서 막아주는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이슈가 생길 만한 그런 어떤 어뷰징이나 해킹 같은 것들을 잘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게임 회사들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연구하고 있고요, 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이제 머신러닝을 적용하게 되면은 실제 자동으로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패턴의 어뷰징이 나왔다, 이런 걸 잡아낼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누군가 어떤 잘못된 행동, 해킹 같은 걸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잡아내서 그 유저를 막을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머신러닝을 이용한 이제 업너멀 디텍션이 되겠습니다. 실제 크래프톤 퍼블 같은 경우는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실제 적용 사례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1번부터 5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우리가 직접 다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하지만 이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ML 서비스라는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아마존 이제 세이지메이커라는 서비스고요. 그 서비스 안에 사실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보시게 되면은 뭐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세이지메이커를 이미 사용해 보신 분도 계실 수가 있겠지만
꼭 게임 그 산업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미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고객분들을 알진 못하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서비스가 도와드리는 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머신러닝을 한다, 머신러닝 모델을 만든다, 그거를 뭐 프로덕션에 디플로이해서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련의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셋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트레이닝 학습을 시키죠. 그다음에 튜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튜닝한 모델을 실제 배포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게 되죠. 그래서 일련의 과정들을 직접 하시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다 직접 구성하시고 만들고 운영하시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마존에서 만든 그 세이지메이커라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 보시면 뭐 모든 개발자 및 데이터 과학자가 기계학습 모델을 빠르게 구축하고 훈련할 수 있고 배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요약하면 이제 이 서비스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준비, 레이블링, 구축, 학습, 배포 이런 것들이 일련의 과정들을 서비스 내에서 다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저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존재를 합니다. 뭐 모델링하는 거, 지원하는 알고리즘, 그다음에 뭐 디버깅하는 거라든가 그걸 배포하는 것들, 자동화하는 것들, 그다음에 게임이 잘 돼서 이 모델이 많이 사용될 경우에는 그 모델이 스케일링 또 해야겠죠, 확장을 해야겠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 서비스가 도와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는 여러 가지 안에 툴들과 기능들이 들어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머신러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데이터를 마련한다라는 것은 정확도가 높은 모델링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셋을 준비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이지메이커 그라운드 트러스트라는 서비스가 있게 되는데 이것은 특정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흔히 이제 레이블링 작업이란 걸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사람에 대한 그런 노력이 좀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에 대해서 레이블링 작업을 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그라운드 트루스라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셋을 정의할 수 있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학습해가지고 실제 자동으로 이제 레이블링을 지원해주는 기능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위에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이제 스튜디오 이름이 붙었으니까 IDE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터미널에서 작업하시면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비주얼한 환경 안에서 GUI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기능들을 빠르게 쓸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GUI 환경으로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는 게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가 가장 위에 이제 크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그 밑에 이제 다양한 툴들 기능들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밑에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오토파일럿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토파일럿 하면은 아마 그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이나 이제 레이싱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익숙한 기능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게 되면은 얘가 알아서 이제 자동으로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지까지 자동으로 간다던가 레이싱 게임은 사고가 안 나게끔 자동차를 좀 컨트롤해 주게 되는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신러닝 모델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모델을 A라는 데이터를 넣어서 그냥 B라는 결과가 바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원하는 그 애큐러시, 정확도에 맞는 모델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는 굉장히 다양한 알고리즘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알고리즘을 적용해보고 테스트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은 분명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는 어떠한 부분이 좋냐면 대신 그런 것들을 알아서 테스트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50개 정도의 그 여러 가지 그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셋을 정해주고 오토파일럿을 이용해서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거기에 나오는 애큐러시 같은 것들을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가장 원하는 모델을 얻어내서 그거를 프로덕션에 디플로이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가 있겠죠. 그 밑에 보시면 세이지메이커 이제 노트북이라고 되어 있는데 머신러닝을 공부하신 분들은 노트북이라는 툴은 당연히 익숙하실 거예요.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노트북이랑 툴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에디팅하고 프로세싱하고 모델링하고 결과 보고 하는 작업들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제 노트북 기능을 사용하는 부분 중에서 이제 아마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인핸스먼트 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다른 사용자와 쉽게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팀에서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거를 역시 있는 그대로 다른 팀에 공유를 해서 또 새로운 모델을 적용한다거나 변형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노트북 기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AWS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하나 이제 에코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다른 회사에서 만든 좋은 알고리즘이 있다면 이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쉽게 가져와서 세이지메이커 내에서 모델링에 적용해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보고 계시는 게임 회사 중에서 내가 굉장히 좋은 그 게임에 만든 어떤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그걸 아마존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올려가지고 다른 회사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공유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좋은 모델들이 많아진다면 좋은 에코시스템을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익스페리먼트는 말 그대로 익스페리먼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모아서 모델링을 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 같은 것들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굉장히 손쉬운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디버거 같은 경우는 뭐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버그가 발생한 것들을 찾아주는 게 이제 디버깅 툴이기도 하고 디버깅 프로세스라고 하기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코드의 어느 디테일한 그 디버깅하는 그런 기능이라기보다는 그 해당하는 모델을 만들다 보면은 가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머신러닝 같은 머신러닝 모델을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그 모델을 만들어낼 때 내가 원하는 모델이 한 번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 번의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머신러닝 모델링 이제 프로세싱을 하는 중에 아예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흘러가 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디버거라는 건 뭐냐면 전혀 이제 뜻밖의 전혀 결과가 나오거나 아예 애큐러시가 낮은 그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가 보인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디텍트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모니터링하는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또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안에서 디버거를 통해서 제공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번거로운 그런 작업들이나 시간들을 더 줄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모델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모델 투닝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을 가지냐면 모델링을 할 때는 그 해당하는 그 모델에 대해서 흔히 파라미터라고 하죠. 뭐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여러 변수 값들을 변형해 가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애큐러시의 모델을 찾게 되는데요. 그 해당하는 모델을 찾을 때 그 변수 값을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맞출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알아서 좀 최적화된 값들을 찾아서 줘서 내가 원하는 모델링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모델 튜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이런 것들을 손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끝에 그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모델 모니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모델이 잘 만들어졌고 애큐러시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 프로덕션에 디플로이를 하겠죠. 그럼 디플로이한 프로덕션에서 사용이 이제 되게 되는데 내가 원하는 모델이 만들어졌겠지만 그 모델에 들어간 여러 데이터에 관련되는 특정 중요한 값들이 이제 바뀐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델이 좋은 모델이긴 하지만 사실 인풋되는 값이 전혀 이제 다른 어떤 값의 레인지에서 들어오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해당하는 모델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고요. 이럴 경우에는 그런 것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detect concept drift라고 되어 있는데 저런 컨셉 드리프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해서 해당하는 모델을 빠르게 픽스를 해야겠죠. 그러면 저런 걸 캐치해서 알려주게 되고 새로운 데이터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다시 디플로이를 하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모델 모니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네오라든가 그다음에 아마존 어그먼트 AI 같은 경우는 뭐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너멀 디텍션 사례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제 고객분의 실제 사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앞에서 뭐 AI 서비스, 그다음에 ML 서비스, 뭐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그다음에 세이지메이커 서비스에 대한 특징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고객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잘 알려진 케이스죠. 앞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너무나 잘 아시는 이제 크립토론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했던 뭐 테라 그다음에 뭐 펍지 이제 잘 알려진 게임이죠. 근데 실제 이 회사 내에서는 뭐 해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슈를 잡아내는 게 큰 문제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뭐 머신러닝을 적용을 해서 디텍션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었는데 조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다양한 사례들이 이제 존재를 해요. 뭐 이제 단순히 뭐 해킹이라고 해서 어뷰징이라고 해서 하나의 이제 케이스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게임 내 이슈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들의 어떤 케이스별로 이제 분포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프로드니, 뭐 보팅 익스플로이니, 뭐 골드 파밍, 뭐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게임 내에서 최대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감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의 비즈니스를 보호를 해야겠죠.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게 이제 업너멀 디텍션이라는 기능이 되고, 이 업너멀 디텍션을 위해서는 머신러닝이 크게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머신러닝 모델 학습 아키텍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어뷰징에 관련된 부분, 해킹에 관련된 부분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간단한 이제 플로우를 2개를 만드셨어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게임 액션 로그죠. 그래서 여기 뭐 어떠한 로그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런 액션, 비헤이비어, 그런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로그 데이터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제 사람이 게임 유저가 하는 그런 패턴의 데이터인지 또는 어뷰징하는 그런 어떤 보스의 데이터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내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좋은 모델링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셋이 잘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좋은 데이터셋을 우선 만들어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여기서는 2가지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는 이제 뭐 unsupervised learning 모델로 되어 있는데 사실 뭐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새로운 어떤 어뷰징 타입, 새로운 해킹 관련되는 그런 타입들을 찾아내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그 플로우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어떤 해킹이라든가 어뷰징에 관련되는 것들을 디텍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종류를 나눈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여러 가지 타입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내게끔 하는 이제 2가지 플로우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복잡한 부분들을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데이터가 모여 있는 어떤 뭐 데이터 클러스터가 있어요. 여기는 뭐 양 클러스터 슈라고 되어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빅데이터 관련되는 그런 데이터 클러스터 프로세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API를 통해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를 활용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만들게끔 작업을 시키게 되는 거죠. 저 위에 제가 이제 ECI라고 되어 있는 건 사실 이제 그 컨테이너예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통해서 세이지메이커 모델링을 만드는 것들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P3 GPU 인스턴스로 되어 있는데 저 부분은 뭐냐면 머신러닝 모델은 굉장히 많은 그런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산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고속의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게 되고요. 거기에 맞는 적합한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빠르게 모델링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세이지메이커에게 일을 시키는 그런 API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넘겨주게 되면 세이지메이커가 모델링을 만들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들어진 모델링 배포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동화돼서 테스트하고 만들어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앞에서는 이제 2가지 제가 뭐 분류를 플로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들여다봐야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RDS라고 적혀 있는데 잘 아시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관계형 DB입니다. 데이터베이스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저기서 나오는 결과값들을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래피컬하게 분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타입의 어뷰징이 얼만큼 발생을 했는지, 우리가 새롭게 발생된 그런 어뷰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게임에 적용을 하고 패치를 해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뭐 12개의 새로운 어뷰징 데이터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제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기서 발생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보완하고 게임에 적용을 해서 게임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하고 즐겁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앞에서 이제 그 고객 사례를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의 다양한 그런 툴들에 대한 기능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머신러닝 모델들을 세이지메이커를 이용해서 쉽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이러한 기능들을 만든다고 하면 그런 것들 또 하나의 또 서비스로 만들어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업너멀 디텍션, 뭐 프로드 디텍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기능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은 고객분들이 또 세이지메이커를 통해서 머신러닝 툴을 만든다고 한다면 아마존 프로드 디텍터를 이용하시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해당하는 그 프로드 디텍터 관련되는 머신러닝 모델을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직접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형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게임사 내에서 우리가 업너멀 디텍션을 위해서 세이지메이커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원하는 머신러닝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훨씬 더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프로드 디텍터를 통해 가지고 해당하는 그 업너멀 디텍션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그 또 좋은 기능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몇 가지 데이터셋을 준비를 하고 트레이닝을 시키게 되면은 해당하는 이제 API 콜을 통해서 원하는 리스폰스를 받고 해당하는 업너멀 디텍션을 쉽게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 이제 국내 하나 게임사에서는 이렇게 세이지 메이커를 통해서 또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드 디텍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뭐 기능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짜 고객분들이 많이 뭐 스터디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적용해 보시고 테스트 많이 해보시겠지만 또 아마존 웹 서비스 내에서는 또 이런 부분들을 도와드리는 많은 전문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그런 아이디어들 그다음에 적용해보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은 저희 쪽으로 협업을 요청하시게 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행사 종료 후 세션에 대한 그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